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 진용식 목사가 중국발 이단 전능신교의 확장세에 대처하는 상담서를 펴냈습니다. 구티비가 미디어 복음 사역의 일환으로 한국교회의 기독 영화를 보급합니다. 그 첫 번째 영화로 소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를 소개합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을 돕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최근 직권남용과 배임 등으로 고발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해당 고발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2022 생명트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출현한 이단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일명 전능신교가 국내에서 포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포교 방식이 이단 신천지와 유사하다며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전능신교 교도들의 상담과 회심을 이끌어온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진용식 목사가 최근 이들에 대한 대처와 상담법을 담은 저서를 발간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이단 단체인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국내에선 전능신교 또는 동방번개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시골의 터를 잡고 활동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포교하며 현재 전 세계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성도들 역시 이들의 포교 대상이 되면서 피해가 늘자 교단들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능신교 교도들을 상담하며 회심을 이끌어온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 진용식 목사가 전능신교 상담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는 상담서 출판에 맞춰 지난 28일 총신대학교에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 목사는 전능신교의 핵심 교리와 이에 대한 변증을 담았다며 책을 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도들을 개종시킬 수 있는 그 교리를 반증해 놓은 그런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신천지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했는데 동방번개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지켜지고 예방되는. 진 목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전능신교 교도는 약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확장세를 의식한 중국 정부가 이를 사교로 지정해 금지하자 망명 신청을 한 교주와 신도들이 각국에 퍼져 급격히 세를 넓히는 중입니다. 진 목사는 특히 이들의 포교 전략이 이단 신천지와 유사하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한국 교인들이 이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신천지보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추수꾼이라고 추수꾼을 보내서 집들에 교인을 빼내는 게 신천지인데 동방번개도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번개는 뭐라고 하냐면 내부 정탐꾼. 이날 감사 예배에선 출판에 대한 목회자들의 축사와 서평도 이어졌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 탁지일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미국계 이단이 주를 이루던 모습에서 중국계 이단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국내에서 중국 이단의 확장을 예방하는 첫 상담서가 출간된 건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정보 공유와 예방 활동이 핵심적이다. 진용식 목사님이 저술한 동방번개 전능신교의 정체와 상담법은 전능신교의 실체, 교리, 변증, 상담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단 예방과 대처를 위한 안내서이자 필독서로 일독을. 한편 진용식 목사는 계속해서 전능신교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을 알리고 이단 상담소 협회를 통해 전문 상담사 양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가 미디어 복음 사역의 일환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돕는 기독 영화 보급에 나섭니다. 구티비 창사 25주년을 맞아 공식적으로 관람 추천을 인증하게 된 첫 영화로 한 소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전국 상영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구티비가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해 기독 영화 보급에 앞장섭니다. 구티비 시네마 그 첫 영화로는 기적을 이루는 소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입니다. 구티비 시네마는 미디어 복음 사역의 일환으로
전국 영화관과 교회 내에서의 기독 영화 상영을 통해 흩어졌던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이들의 복음화와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는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이 창사 25주년을 맞아 공식적으로 관람 추천을 인증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You see him? Who? God.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 이번 작품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신앙이 무너진 크리스천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전미 박스오피스 4주 연속 10위권 내에 들며 흥행을 이어오고 있는 기적을 믿는 소녀는 오는 10월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티비 시네마의 동참을 희망하는 교회는 영화 개봉에 앞서 교회에서 상영할 수 있으며 구티비에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렵고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는 이때 과연 우리가 바라는 참된 회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회복을 돕는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꿈의 교회 대표 목회자로 섬기는 안희묵 목사의 신간 회복의 빛 예수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깨워준 15가지 참된 회복의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는 무엇보다 예수와의 사귐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과거에 얽매여 회복된 오늘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우리가 누리고 기억해야 할 회복의 원리들을 소개합니다. 그간 멀티교회라는 새로운 개념의 목회로 메가처치를 지향하는 한국교회의 몸소 분립을 통한 성장의 본보기가 된 저자의 회복 메시지는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데인 오틀런드의 우리가 몰랐던 예수는 관념과 예상을 뒤엎는 상상 이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도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저자는 은혜를 재발견하는 일은 모든 세대 속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반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이루신 복된 소식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감격하게 된다며 이 책을 통해 연약한 죄인들에게 기꺼이 부어주시는 파격적인 은혜, 파격적인 예수, 파격적인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인호 목사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일상 훈련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책은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제시합니다. 1단계 기초 훈련부터 2단계 기도 습관 만들기, 3단계 기도 생활의 장애물 넘기, 4단계 지속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등 총 4단계로 구성된 기도 방법을 따라가면 기도들이 하늘의 응답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위원회가 지난 27일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를 배임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한기총 정상화위원회는 김 변호사를 배임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제기하며 서울 해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허위사실이자 일방적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기총이란 조직을 위해 자제해왔으나 안타깝게도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낙태법 입법 공백으로 많은 태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알리며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2022 생명트럭 캠페인을 29일 시작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낙태죄 관련 개정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생명트럭은 이날 국회의사당 정문을 출발해 3주간 전국을 순회하며 생명과 태아를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트럭이 출발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봉화 상임대표 등 프로라이프 관계자들은 생명 보호의 필요성과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며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관계 회복과 갈등 해결의 해법을 모색해온 범죄 교정학자인 배이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첫 시집을 내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배 교수는 첫 시집 우리는 다정히 무르익어 가겠지를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 중 기쁨과 즐거움을 시의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휴글 시인으로 부르며 시를 통해 마음을 연결하고 속마음을 나누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배이모 교수의 개인 시 전시회는 7월 27일부터 시작해 내달 1일까지 서울 종로 인사아트 프라자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내달 12일 경북 문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며 창작 오페라 주기철의 일사각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기철의 일사각오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항일운동을 펼친 주기철 목사의 순교와 그 의미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함께 문경문화예술회관, 조선오페라단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합니다. 입장권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문경문화예술회관 창구와 인터넷을 통해 예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2달 만에 처음으로 30%선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에서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하는 비율은 28%, 부정평가하는 비율은 62%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갤럽은 이번 주 부정평가의 증가 이유로 경찰국 신설, 권선동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노출로 증폭된 여당 내 갈등이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6%로 윤 정부 출범 이후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생특위는 이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까지 늘리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특히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혁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부분의 정원을 감축하며 현재원이 아닌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과 자산을 줄이고 보유 기능과의 연관성이 낮은 자산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제28차 손실보상금을 29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 업무정지 기관 등에 총 1,602억 원의 7월분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보상금은 174개 치료 의료기관에 1,539억 원, 코로나19 대응으로 폐쇄하거나 소독명령 등을 이해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총 2,307개 기관에 63억 원이 지급됩니다. 손실이 확정되기 전 계산한 잠정 손실액인 계산금은 지난 4월 약 7천억 원까지 지급을 했지만 지난달엔 약 4천억 원으로 줄고 이번 달엔 절반으로 줄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은 29일 20에서 30대 청년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은 29일 20, 30대 청년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올린 거짓 구인 광고에 속아 범죄에 연루돼 작년 4에서 8월 보이스피싱 사범 22,045명 중 62%는 20, 30대였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누구나 구인 광고를 올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한 경찰은 구인 업체의 서류를 확인하게 해 정식 업체만 광고를 올릴 수 있게 하는 개선안을 노동부에 건의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 28일 전화통화를 갖고 대만 문제에 관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 주석도 대만 문제와 관련해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중국 영토의 안전성을 해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중국은 군사적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해당 방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호주 상원 의장의 국회회의 전 주기도문 낭송 의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호주 정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9일 호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과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수 라인스 호주 상원 의장은 1901년부터 이어진 게이 전 의장이 주기도문 낭송을 그만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무신론자인 라인스 상원 의장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독교식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주장에 대해 호주 의회의 여당과 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개회 전 주기도문 낭독을 지속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콩 현지 언론이 29일 중국 상하이의 다수 은행이 지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입금과 출금 기능을 분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중국 당국의 우편물, 냉동식품과 과일, 의류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발표에 이어 ATM기도 바이러스 관리 대상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 최근 상하이의 여러 은행 ATM은 기계별로 어떤 기계는 입금 기능만, 어떤 기계는 출금 기능만 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시민들은 제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고 은행 대기줄이 길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낙태권 폐지 판결을 주도한 연방대법관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역사적 영광이라며 냉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지난 2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종교 자유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연설자로 나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낙태권 폐지 후 처음 공식 의견을 밝힌 알리토 대법관은 미국 대법원 역사상 외국 정상들의 비난을 받는 유일한 결정문을 쓰는 영광을 안았다며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가 점령한 적이 있는 시리아 북부 도시에서 안매장 시신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전날 북부 도시 만비지에서 안매장된 시신 29구가 확인됐습니다. 인권관측소는 시신이 IS에 의해 납치 살해된 희생자들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S는 2019년 패망했지만 이들에게 끌려간 많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도 극심한 폭염은 지속되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선 주말 사이 강한 비바람이 불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피서객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강릉 31도, 대전 3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4도, 부산과 제주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임 80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열심히 국정수행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지를 얻지 못하는 열심은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일에 나서는 지도자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